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어요. 정신사 와서 이제 6개월 동안 하루도 못 쉬고 이제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며칠 쉬었습니다.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젊었을 뭐 저도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할 말은 아니지만 사우나를 하고 와가지고 기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도 몸 피곤해서 몸 좀 찌지고 갔는데 몸은 개운하고 좋은데 기운이 없네. 그치. 뭐 20대, 30대는 여행을 간다고 하면 가기 전에 뭐 설레고 뭐 기대가 되고 막 그러지만 좀 나이를 먹으면 가는 날 아침까지 이거 여행을 꼭 가야 되나 귀찮게 갈까 말까 귀찮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른 사람도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어디 이제 가려면은 뭐 계획도 세우고 조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게 귀찮으니까 또 근데 이제 그 정작 여행을 가가지고 돌아올 때가 되면 여기 이제 기존에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대로 오면 또 그렇게 또 들어오기가 싫어도 나갈 때는 내가 가야 되나 그러고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또 내가 또 그 짓을 또 하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수요 야간 부패를 뭐 이런 뭐 시사적인 문제로 하겠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시사가 할 게 없습니다. 진짜 내가 하고 싶어도 뭐 맨날 정치판은 맨날 뭐 예산을 통과를 시키냐 안 시키냐 뭐 쓸데없는 말이나 해갖고 그래서 생활 본문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제가 요번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원래는 제주도 나갈까 했는데 제주도 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본 가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본의 아니게 일본을 갔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내 옆에 테이블에 이제 젊은 여자애들이 처녀들이죠. 앉아있고 좀 있으니까 또 내 옆에도 또 젊은 여자애들이 이제 양옆으로 이제 젊은 여자애들이 앉아서 막 떠드는데 그냥 이건 뭐 어마어마한 소음이죠. 하는데 그냥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으면 엄청 스트레스잖아요. 뭔 이야기인지 다 들리잖아 내용이. 근데 이제 이게 일본말을 전혀 모르니까 나는 떠들어 봐야 그 무슨 노래소리 비슷하게 막 들리는 거지 내기에는. 전혀 내한테는 이게 방해가 안 돼요. 내 마음은 그냥 평화로워. 진짜로. 이게 이제 우리가 국내가 아니고 외국으로 나갈 때 좋은 점이 이런 겁니다. 간판이라든가 길거리에 이렇게 뭐 보이는 거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 뭐 책이라든가 뭐 지하철 같은 거 탔을 때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신경을 써서 보지 않으면 내 눈에 안 들어와요. 또 뭐 아예 내가 그 말을 전혀 모르면 신경을 써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근데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곳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를 딱 타려고 이제 비행기 안에 들어가자마자 간사이에서 무안 가는 비행기의 99%는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너 뭐 샀냐 어쩌고 저쩌고 시끄러워가지고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주변 환경하고 나도 모르게 엮여 있어요.
이게 우리 가족, 직장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보고 듣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자신하고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전혀 모르는 낯선 사회에 내가 딱 떨어져서 이방인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그 사회와 완전히 차단이 돼 있어요. 내가 정말 노력을 해서 연결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세계와 내하고는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의 거리를 돌아다녀도 마치 뭐 비유를 들자면 그 현실감이 안 들고 영화 속의 한 장면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해도 이게 현실적인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거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간판 봐도 뭔 글자인지 모르겠고 당연히 모르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세계하고 내하고 어떤 차단되어 있는 이런 경험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쌓이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풀어줘요, 이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굳이 뭐 외국에 나가서 뭐 대단한 관광지를 가고 엄청난 볼거리를 보고 안 해도 며칠 나갔다 오면 좀 이게 사람이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하고 내하고를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표현하면 침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침묵은 소리를 차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소리.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지나가는 행인들의 소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 음악 소리, 뭐 새 소리, 이런 소리로부터 나를 차단하는 게 침묵입니다. 근데 이제 침묵의 의미를 확장을 시키면 보는 것, 예를 들면 길거리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뭔 글자인지 모르면 그건 내한테는 그냥 마치 산에 있는 나무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일종의 내하고 그 간판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아요. 차단이 됐으니까 이거다 내 침묵이다. 우리가 침묵의 의미를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말하는 것, 듣는 것은 수동적인데 내가 말하는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이거 이제 침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만들거나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거. 예를 들면 요즘 사람들이 우리도 뭐 사실 이런 거 찍고 하는 게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유튜브 중독이 엄청 심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요즘 사람들. 근데 이게 뇌의학적으로 다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도파민 루프라고 그래요. 처음 들어보세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그 엔트로핀인가 뭔가가 뇌에서 분비가 되면 쾌감을 느껴요. 예를 들면 맛있는 걸 먹었다. 진짜 맛있다. 그 쾌감. 그게 이제 뇌에서 엔트로핀인가 뭐 하여튼 뭔가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그게 아니고 내가 요거를 하면 내한테 어떤 뭔가 기회가 생길 거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세상에 뭐 불가사의 탑10 뭐 그런 거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는 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시간 때우는 거야. 근데 시간 때우는 건지 알면서도 내가 계속 봐요. 그죠? 그거 하나 보고 나면 그 다음 탑10 두 번째, 세 번째 막 그런 식으로 믿기지 않는 이야기 해가지고 그런 거 계속 보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뭔가 나도 모르게 내가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예를 들어서 음식이 내 앞에 있다 고 하면 이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게 만드는 행동을 촉발시키는 물질이 도파민이고, 이거는 내가 앞에 있는데 빵이 있다 없었을 때 빵을 집어 먹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는 도파민이고, 이 행동을 하게 하는 이유는 이건 내가 지금 못 먹으면 나중에 못 먹을지도 몰라 하는 게 내 경험 속에 이게 이제 학습이 된 거예요.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그래 지금은 이게 지금 안 먹어도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그런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배가 불러도 앞에 맛있는 빵이 있으면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이 가는 거예요. 이게 도파민이 하는 일이고, 엔트로피는 엔트로피냐 하는 거. 뭐지 세로토닌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맞아. 세로토닌은 내가 빵을 먹었을 때 그 정말 맛있다는 쾌감, 이 쾌감을 만드는 게 세로토닌이라고. 그래서 도파민 루프, 도파민의 그 고리 속에 계속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뺑뺑이 도는 거는 이제 이런 아까 말했듯이 도파민이 계속 분비가 돼가지고 계속 이걸 내가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쉬운 게 유튜브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 이걸 내가 봐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못하면서 계속 보는 거지. 이런 게 이제 도파민 루프라고. 이런 행동을 내 스스로가 차단하는 거. 이것 하나의 침묵이다. 침묵의 의미를 확대해서 가면 소리로부터의 차단, 다음에 보는 것으로부터의 차단,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부터의 차단. 이런 우리가 넓은 의미로 침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보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를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그럼 이거는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럴 때 뭐 무슨 과학적인 근거를 이야기해야 또 사람들이 또 그렇구나 하고 믿잖아요. 실제로 미국 뭐 어딘가에서 실험을 했는데 15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 라는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실험치고는 엄청 간단한 거잖아. 뭐 도구가 하나도 필요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방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못 견뎌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실험으로서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말 내가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게 우리의 그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왜 뭡니까 거짓말 산지기 같이 그런 식으로 가벼운 전기자극이 와서 상당히 그것도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이제 정 내가 심심해서 못 견디겠다 그럼 그거를 누를 수가 있어. 근데 이거 누르면 전기 자극이 오니까 고통스럽죠. 그래도 실험한 사람의 3분의 1이 그걸 누르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를 견디기 힘들어. 그게 이 사람의 일종의 뭐 본성이라고 해야 되나? 타고난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게, 금붕어가, 물고기 있잖아요. 금붕어가 집중력을 유지하는 시간이 한 9초 정도 됩니다. 9초. 금붕어. 실험을 해보니까. 짧은 시간이고, 9초면 긴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은 몇 초쯤 될까요? 사람은 8초랍니다. 이게. 집중력을 유지하는 시간. 우리 인간이 금붕어보다 못해. 인간이. 근데 이게 더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는 2017년도에 실험했을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2000년도에는 12초였대요. 불과 십몇 년 사이에 이게 줄어든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이런 뭐 텔레비, 스마트폰 영향이 크죠.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우리들이 하는 말로 멍 때리는 거를 힘들어하는 거. 정말로. 그런데 이 왜 그러면 침묵이 우리들에게 중요한가 하는 거는 일단은 뭐 1차적으로는 내가 시작할 때 말했듯이 평소에 나도 모르게 이 세상과 내가 확 엮여 있다고요.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침묵이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게 이제 굳이 불교적인 표현을 다 빼고 이야기하면 그게 침묵이 되는 겁니다. 침묵이라고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게 뭔가 내 안에 있는 뭔가를 보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내 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내 안에 보면 뭐가 있겠어요? 눈물, 콧물, 빼다구, 뭐 실핏줄, 뭐 눈알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안에 뭐 아무리 봐봐요 뭐가 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내 자신을 성찰한다 하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밖에 있는 것들과의 관계를 내가 잠시 차단하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는 이 마음을 잠시 차단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안에 있는 침묵과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일상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굳이 뭐 참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안 해도 이런 것들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축구 선수가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축구 선수가 이제 골을 넣는 순간 자기가 골을 넣으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때 그 축구 선수의 내면이 마음이 어떠냐 하면 대개가 그렇답니다. 골을 넣는 순간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경기장은 엄청 시끄럽잖아요. 뭐 응원하고 뭐 난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 모든 관심은 공에 가 있는 거예요. 공이 골대에 들어가는 순간을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은 바로 골을 차는 선수가 그걸 제일 먼저 알아차려요. 골이 들어갈 때까지 이 축구 선수는 주변이 조용한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이 골을 넣은 선수가 제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주변의 동료들이 제가 골을 넣었구나 알고 그 다음에 관중들이 하는 거예요. 요게 한 1, 2초 상관으로 차이가 있어요. 관중들까지 알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 난리가 나겠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싸울 때 가끔 보면 이거를 슬로 비디오로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막 싸움을 할 때 슬로 비디오로. 이걸 왜 그렇게 하느냐? 실제로 치고받고 싸울 때 싸움 해봤어요. 실제로 그냥 정신없이 막 싸울 때는 상황이 슬로 비디오로 전개가 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내 동작이 다 보여 이게 진짜로. 그만큼 내가 집중력이 엄청나게 강해져요. 강해지고 주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물론 그게 막 몇 분씩 가는 건 아니고 그런 순간이 있어요. 몇 초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영화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한 몇 번 해봤습니다. 내가 치고받고 싸웠다기보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그런 비슷한 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평소에 우리가 이 마음이 내 바깥으로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분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바깥으로 분산되는 마음을 차단을 하면 엄청난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집중력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주변에 소음도 귀에 안 들어오고 이 동작 하나하나도 내가 평소에는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동작이 아주 미묘한 부분까지 내가 다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외부로 향하는 내 관심이 밖으로 지속적으로 분산되고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내가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뭐 축구 선수 이야기고 뭐 싸움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선방의 스님들이 하루에 10시간 뭐 많으면 12시간, 16시간 하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참선이 그거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죠? 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움직이지도 않잖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제 졸면은 고개를 이제 쳐박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도 하지만, 이 참선이 그거예요. 여기 실험을 뭐 15분 동안 실험했는데 3분의 1이면 견디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참선은 그거를 몇 달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진짜 선방 큰 방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상대가 복을 받는다는 게 왜냐하면 선방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도들이 보면 실망하거든. 뭔가 좀 멋있는 부처님 상이라도 있고 막 벽화라도 멋있는 그림이 있고 해야 이 신심이 우러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신심이 우러나오고 싶어도 우러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방 큰방은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죄 없는 문고리만 그냥 계속 만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성기술에 가서 선방 가면은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뭐 3대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게 그런 다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참선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참선을 두 글자로 줄이면 지관이라. 그칠지 볼관. 여기서 왜 지자를 썼느냐. 집중한다는 표현을 안 쓰고 그친다. 왜 지자를 표현을 썼냐 하면 보통 우리가 지관에서 지는 뭔가 하나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설명할 때. 근데 실제 하면은 그칠 지자를 쓴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무엇을 그치느냐. 집중을 하려면 밖으로 계속 밖으로 나가는 내 마음을 스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하면 그런 마음은 내가 예를 들면 밖에 저기 참 핸드폰이 멋있네. 핸드폰을 한참 또 가만 쳐다보다가 근데 저거는 내 그보다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생각도 하다가 이거는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려면 밖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분산되는 마음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자연히 집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죠. 본다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본다는 거는 눈으로 내가 막 빛을 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 뜨고. 본다는 것은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거치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수행입니다. 왜냐? 평소에 우리가 계속 마음을 바깥으로 마음이 달려나가고 또 내가 뭔가 행동을 계속 취하니까 내 안에 이게 집중이 되지 않고 내 안에 이 침묵의 세계를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는 마음,
계속 그 부질없는 행동들을 계속하는 그런 행동들을 내가 중지를 하면 내 안에 침묵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계는 일상적으로 내가 접하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가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일상 세계에서도 갑자기 세상이 낯설게 보이는 때가 있어요. 주로 그런 때는 어떤 큰 내 생활에서 상당히 큰 어떤 충격이 있었을 때, 내지는 내 자신의 생각이 크게 바뀌었을 때, 뭔가 내 안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을 때 세상이, 내 주변이 낯설어 보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나는 그냥 이 세계가 내하고는 별도로 여기에 이렇게 대웅전이 있고 뭐 정심사가 있고 산이 있고 내하고 무관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세계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듣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 대웅전, 내가 보는 저 대웅전 앞마당, 내가 보는 저뭐 세인봉에 대한 내 자신만의 이 세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어떤 충격이 생기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세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느낌이 아닌 거지. 맨날 보던 세인봉이 오늘은 뭔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맨날 보던 세인봉은 내 마음속에 내가 그려놓은 그 세인봉인데 내가 어떤 심리적인 충격을 받으면 이게 깨져버리니까 낯설게 보이는 거예요. 낯설게 보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과 자신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번 주에 제가 했듯이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 가게 되면 본의 아니게 내하고 세상이 차단이 돼.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글자를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내가 어떤 저 세계를 내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안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마치 나는 낯선 세계를 혼자 둥둥 떠다니는 이방인 같고, 나는 어떤 지금 여기서 나는 뭐랄까, 투명인간 같고, 그런 느낌을 받죠. 그런 느낌이 한편으로 심리적인 해방감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맨날 아는 사람, 아는 이 풍경 속에 있을 때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그 어떤 리액션을 취해줘야 되고, 내 의지와 무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나는 투명인간이니까 그런 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수적인 효과지만 해방감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이런 해외 여행을 간다거나 심리적인 충격을 받는다거나 이거는 비일상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매일 여행을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매일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는 참선 같은 거를 하나의 수행법으로 인위적으로 그런 상황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세상과 나를 차단을 하는 겁니다. 세상과 나를.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만들어 놓았던 이 세계에 대한 이미지, 내가 그려놓은 이 세계의 상, 나의 세계를 잠시 뒷전에 밀어놓고 그런 세계와 나를 차단을 하고 내 안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면 그것이 이제 수행이 깊어지는 거고, 이제 삼매가 깊어져서 부처님이 말하는 연기의 그 법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런 우리가 연기의 진리를 체험을 하고 그런 체험이 깊어져서 이게 완전히 내 자신하고 일체가 되면 내가 보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 같이 내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만든 세상이 아니고, 그럼 이제 연기실상의 세계를 내가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를
상태를 말하자면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지금 당장 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세상과 나를 차단하는 것, 이것이 침묵이다. 그리고 수행은 인위적으로 세상과 나를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런 시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는 항상 있어야지만이 내가 이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